가끔은 그런 순간이 있다. 분명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나를 조금 더 앞으로 데려다 놓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이번 주말이 나에게는 조금 그랬다. 몸은 많이 지쳤고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았다. 하지만 그만큼 처음 경험한 것들도 많았고 작은 성취들도 있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바라보기만 했던 세계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것 같았다. 그래서 감사했다. 언젠가 잊어버릴지도 모를 이 특별한 시간을 기억하고 싶어서 영상으로 남겨본다. 분명히 종강을 했는데 학기 중보다 더 바쁜 주말을 보냈다. 오늘도 머리를 자르고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다녀 왔더니 완전히 녹초가 되어 한참을 졸았다. 이제야 정신을 좀 차렸는데 일본 연수 영상은 빨리 제작해서 보내야 하고 논문도 신경 써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돈다. 사실 이번 주말은 정말 정신이 없었다. 수련을 준비하면서 공개 사례 발표회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교회 청년반에서 재능기부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심리검사 신청서와 동의서도 만들고 있었다. 교수님께 자문을 구해가며 준비하느라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다. 토요일에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개 사례 발표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분명 학교에서 출력해둔 사례 보고서가 보이지 않아 급하게 PC방에 가야 했고 외장하드를 연결하고 자료를 찾고 출력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했는데 이번에는 길을 헤맸다. 결국 1시간 정도 늦게 도착했다. 그런데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참 여러 감정이 동시에 들었다. 긴장도 됐고 따뜻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감격스러웠다. 나는 오랫동안 병원을 다닌 사람이다. 치료사 선생님들이 회의하는 모습도 봤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교수님께 보고하는 모습도 봤고 입원했을 때 의국에서 토론하는 모습도 봤다. 어릴 때부터 의학 드라마를 보면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사례를 논의하는 장면이 참 멋있어 보였다. 예전에는 내담자나 환자의 위치에서 그런 장면을 바라봤다면 이번에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배우는 사람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책으로만 배웠던 사례 개념화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질문을 통해 내담자를 이해하는지,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은 무엇을 보고 피드백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다. 상담자들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 토론하는 모습은 마치 병원에서 보던 회의 장면 같았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사실이 참 감격스러웠다. 상담자 한 사람이 내담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은 공부와 훈련, 분석과 성찰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담 분야의 슈퍼비전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놓친 부분을 짚어주고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더 나은 개입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도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다. 물론 질문의 깊이는 달랐다. 2급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1급 준비하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의 시각과 질문은 확실히 차이가 있었다. 그 차이를 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리고 첫 번째 사례를 보면서 스스로도 놀랐다. 나는 내담자가 울 때 공감을 잘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사례 보고서만 읽고도 눈물이 났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나 아직 가슴이 따뜻하게 살아있구나. 같은 날 오전에는 종결 상담도 다녀왔다. 상담 선생님께서는 처음 왔을 때보다 정말 많이 괜찮아졌고 이제는 매주 볼 필요 없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다. 병원 의사 선생님도 상담 선생님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선생님도 조금씩 방문 간격을 늘려보자고 이야기한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생각했다. 예전에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위치에 더 가까웠다면 이제는 조금씩 전문가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전에 교육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상담사는 산파의 마음으로 산모를 돕는 사람이다. 돌아보면 나는 오랫동안 도움을 받는 쪽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군가를 돕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 변화가 참 감격스럽다.
발표회가 끝난 뒤에도 또 하나의 도전이 남아 있었다. 낯선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엘리베이터를 찾고 환승을 하고 다시 길을 찾으며 이동해야 했다. 비까지 왔다. 결국 별내까지 돌아왔지만 긴장이 풀린 탓인지 집에 오는 길도 잠시 헷갈렸다. 사람들은 종종 휠체어를 타면 편하지 않냐고 말한다. 하지만 그건 오해다. 험한 길을 지나고 한 자세로 오래 이동하고 진동을 계속 견디는 것도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쑤셨다. 그래도 감사했다. 일정을 시작하기 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어디를 가든 따뜻하게 인사하고 웃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 첫 공개 사례 발표 경험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무료 참관이었는데도 먼 길 왔다고 반겨주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따뜻하면서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슈퍼바이저 선생님들을 보며 깊은 존경심이 들었다. 아직 논문 프로포절 서류 수정본을 제출하지 못했고 일본 연수도 수련 준비도 남아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다. 하지만 이번 주말을 보내며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다. 나는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 도움을 받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는 자리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것. 결국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임을 고백하며 이 영상을 마친다.